중2병에 걸리면 허세가 합병증으로 나타나거든. 무조건 두 개가 같이 붙어. 그냥 돈 자랑, 지 자랑하는 허세가 아니라 합병증으로 붙는 허세는 진짜 제대로 된 남자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나 진짜 이번엔 진지하게 연애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좋은 사람을 만나야 좋은 연애를 한다는 말을 귀에 딱지 않게 하잖아요. 그지? 나한테 가장 좋은 사람을 찾는 방법은 아닌 사람을 거르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내가 꿈꾸는 이상형에 부합하는 대상을 찾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상형에 딱 맞는 남자를 찾기가 어려워. 안 태어났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 오답만 피하면 진지한 연애, 꽤 괜찮은 연애로 발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진지한 연애가 불가능한 남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베스트 5. 따단! 이것만 제대로 피해도 훨씬 더 괜찮은 연애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너랑 한 2주 유럽으로 여행 가면 좋겠다. 우리 갈래? 이거 자매품도 있어. 난 너랑 결혼하면 너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왜 이제 널 만났지? 이런 식으로 썸 탈 때부터 이프절에 힘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 연애하면, 결혼하면 이렇게 장기 계획을 줄줄 읊는데 하나같이 로맨틱하기까지 한 초반 러쉬가 강한 스타일. 이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는 이 열정을 지속하는 힘이 없다는 데 있어요. 막상 우리 앞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남자들을 보면 참 이쁘거든. 특히나 흔히 말하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언니들 또는 모쏠에 가까울 정도로 연애 경험이 적은 언니들한테는 쉽게 빠지는 매력적인 포인트로도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연애를 어느 정도 이어간 다음에 또는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겪어본 다음에 저런 로맨스를 꿈꾼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고작 몇 번 만나서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갓 연애를 시작한 극초반에 저런 식으로 꿈같은 로맨스를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연애의 방식이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함께할 대상자를 찾는 거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런 사랑을 하고 싶어서 적합한 대상자를 찾는 중인 거라고. 주체가 바뀔 뿐인데도 이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원하는 연애가 확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이루어줄 상대에게 높은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걸 바라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자기 기대치에 어긋나면 갑자기 싸하게 돌변하게 되는 거라고. 그 기대를 사람이라면 맞춰줄 수가 없어. 불가능한 영역이란 말이야. 100% 이 판타지를 가진 사람이 회피형이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주로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이에요. 내가 사랑에 박한 게 아니야. 난 정말로 괜찮은 사람만 만나면 운명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어. 라는 핑계를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자꾸 회피하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초반에 힘을 바짝 주고 들어오는 남자들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이 원하는 판타지를 이뤄줄 대상자를 찾는 건지 아닌지 돌다리를 한번 더 두드려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두 번째, 난 삶의 목적이 없어. 내일 지구가 망해도 안 아쉬워. 이걸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삶의 이유를 상실하고 자기 내적 고난에 우울감을 수시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내밀한 고민들을 너무 가감없이 던지는 사람들은 되게 위험해. 눈빛 보여? 나 지금 되게 진지해. 우리는 보통 누군가와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적당한 토크 주제들을 선택하잖아. 오늘 알게 된 남자한테 내 가슴 깊숙한 고민을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저렇게 아직 나랑 깊은 관계도 아니고 안지 얼마 안 된 사이에서 자기의 진짜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은 주변에 그걸 들어줄 사람이 없든가 아니면 본인의 감정적 해소를 위해서 듣는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야. 당연히 서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졌다면 어떤 고민과 내적 고난을 얘기해도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주고 들어줄 수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한 연애, 이제 막 시작한 썸의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 그렇게 좋게 만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당연한 마음을 싹 다 무시하고 썸 탈 때 자기의 엄청난 우울함과 생존 욕구 상실 또는 범접할 수 없는 어두운 색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이게 누울 짤인지 앉을 짤인지 상황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 감정에 도취된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사람과 만나는데 아름다울 리가 없어. 우울한 연애는 될 수 있지. 근데 진지한 연애는 어려워요. 진지한 것과 우울한 건 다르다. 세 번째, 난 내 스타일이 있지. 여러분들, 우리 다 중2병을 알아봤잖아요. 그지? 세상의 모든 고난이 어쩐지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 같고 가끔은 내가 막 대서사의 주인공 같고 마치 세상의 중심이 나로부터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잖아. 흔히 말하는 사춘기의 과정이에요. 실제로 이 사춘기는 한참 자랄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씩은 겪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 단지 어른이 돼서 겪는 중2병은 사춘기 때 겪는 것보다 강도가 훨씬 더 약하고 금방 끝나는 데 있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빨리 끝내야 되는 거라고. 하지만 이게 어른이 돼서도 쭉 세게 지속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세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다 겪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중2병에 걸리면 허세가 합병증으로 나타나거든. 무조건 두 개가 같이 붙어. 그냥 돈 자랑, 지 자랑하는 허세가 아니라 합병증으로 붙는 허세는 나한테만 하냐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하냐의 차이가 있어요. 내 앞에서만 카톡으로 얘기할 때만 그런 척을 하는 건 그냥 나에게 어필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데 SNS에서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되는 그런 허세는 중2병을 의심해야 돼. 옛날 옛적에는 사람들이 싸이월드에서 온갖 오글거리는 말들을 썼다면 지금은 인스타나 카톡 프로필로 자기가 뭔가 우월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야. 마치 대단한 뜻을 가진 한마디를 적어놓는데 그게 알 수 없는 어느 나라의 타투 레터링 문구라던가 아니면 되게 뜻이 함축된 단어나 명언들이 적혀있어요. 과한 자아도취와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만나면 동등한 위치로 연애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갑과 을 또는 애, 어른 이런 식으로 연애가 흘러가게 되고 자기의 확고한 스타일이 도드라질수록 고집이 셀 수밖에 없거든. 그럼 연애하다가 마찰이 생겨도 서로 조율점을 찾아서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내가 참아주거나 네가 참거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진지한 연애, 장기적인 연애가 이어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우리 엄마는 말이야. 언니들, 우리 초중고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대화한 거 한번 생각해봐요. 아, 우리 엄마 잔소리 진짜 장난 아니야. 우리 아빠가 오늘 10시까지 들어오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 심지어 동생, 언니랑 싸운 얘기를 엄청 했잖아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저런 주제들이 거의 사라지게 됐어. 왜 그렇겠어? 독립적인 개체가 됐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이 됐기 때문에 타인에게 가족 얘기를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썸을 탄 남자, 소개팅에서 이제 막 만난 남자가 자기 부모님 얘기를, 가족 얘기를 나한테 한다? 그러면 정서적이든 경제적이든 둘 중 하나 이상은 독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막 서로 알아가면서 너랑 내가 우리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 얘기가 나올 일은 잘 없거든. 가족 얘기가 나올 일이 잘 없거든. 단순히 다 컸으니까 가족은 너 필요? 이런 사람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그늘 아래에서, 보살핌 아래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독립적인 개체로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어른을 만나야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돼. 알겠죠? 마지막 5번째. 난 하룻밤 연애 오픈마인드야. 둘이 충분히 진지한 마음으로 서로한테 잘 보이고 싶을 때는 상대방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루 뚝딱 연애 오픈마인드라는 걸 알리게 되면 자기가 누군가의 연애 대상자로서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다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머리조차 굴리지 않는 건, 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건 저 사람이 솔직해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거나 저 사람이 도덕적이나 윤리관에 문제가 있을 상태인 가능성이 높아요. 이 도덕적이나 윤리관에서 얼마나 벗어났냐를 셀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 내 자식이 나와 같은 생각으로 나와 같이 살았을 때 그걸 부모로서 괜찮다고 여길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따라 달렸거든. 여기서 스스로 캥기는 게 있으면 최소한의 선도 지키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선비를 만나라는 게 아니야. 마지노선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을 만났으면 한다는 거야. 그래야 오답을 피해요. 이 5가지로 오답은 확실하게 치우고 꽃길을 함께 갈 사람을 무사히 찾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